여러분, 화면에 펼쳐진 이 끝없는 황금빛 물결이 인류가 단 하나의 작물을 위해 만든 거대한 체계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인류가 옥수수를 미친 듯이 재배하는 이유입니다. 곡물 한 종이 어떻게 문명을 일으키고 산업을 먹여 살리며 우리의 식탁과 연료통, 심지어 벽지와 종이컵속까지 스며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옥수수의 출발점은 멕시코 고원과 중남미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아는 큼직한 옥수수, 이삭과 가장 가까운 야생 조상은 테오신테라는 수수한 풀에 가깝죠. 알맹이는 작고 단단했으며 껍질은 손으로 까기 힘들 만큼 질겼습니다. 누군가 처음 그 작은 알을 깨물어보고 이걸 키워보자라고 결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연과 선택을 거듭하며 테오신테의 드문 돌연 변이를 붙잡았고 알이 커지고 이삭이 무거워지도록 인위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옥수수는 스스로 씨앗을 멀리 퍼뜨리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완전한 가축화 작물이 됐습니다. 야생으로 달아나지 않고 재배자 곁에 남는 특성, 바로 그 특성이 문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옥수수였을까요? 첫째, 생리학적 사기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시사광합성 식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더 효율적으로 붙잡아 에너지로 바꾸는 체질을 타고났다는 뜻이죠. 같은 조건에서 C3식물 밀, 보리 등이 광호흡 때문에 헛바퀴를 돌 때 옥수수는 손실을 줄이며 탄소를 알차게 저장합니다. 둘째, 적응력입니다. 고원에서 해안까지, 비옥한 평야에서 척박한 땅까지 옥수수는 놀라울 정도로 넓은 기후대에서 버팁니다. 셋째, 생산성입니다. 파종량 대비 수확량, 즉 반환율이 뛰어나 노동력 대비 열량을 대량으로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마야, 아스테카 등 중남미 문명은 옥수수를 주식 삼아 거대한 도시와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옥수수를 신으로 모셨고 인간이 옥수수 반죽으로 빚어졌다는 창세 신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의 위상이 대륙을 넘어선 건 콜럼버스의 교환 이후였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추와 함께 옥수수도 유럽으로 건너갔죠. 처음 유럽인들은 이 낯선 작물을 관상용처럼 대했습니다. 줄기 꼭대기에 수꽃과 줄기 중간에 암꽃, 그리고 비처럼 쏟아지는 수분과 실타래 같은 암술대 익숙한 곡물의 상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빙하기와 흉작이 유럽을 덮자 상황이 바뀝니다. 다른 작물이 주저앉을 때도 옥수수는 강인하게 서 있었거든요.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옥수수는 생존이자 구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펠라그라. 옥수수만으로 배를 채우던 지역에서 피부염과 설사,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이 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옥수수에도 비타민 B3니아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분과 결합한 니아시틴 형태라 인체 흡수가 어렵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회수에 옥수수를 불리고 삶는 닉스타마라라는 전통 조리법이죠. 이 과정이 알맹이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결합된 니아신을 분리해 흡수율을 높입니다. 토르티아와 타말레의 배후에는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옥수수만 건너가고 이 지혜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리법이 지식이고 지식이 곧 영양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음식과 문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옛 아메리카의 농부들은 또 하나의 위대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자매 농법. 옥수수, 콩호박을 함께 심는 방식이죠. 옥수수는 콩이 타오를 지지대를 제공하고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의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며 호박의 넓은 잎은 토양 수분을 지키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한 밭에서 균형을 이루는 생태와 영양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전통 해법은 오늘날 지속가능 농업의 교과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현대로 오겠습니다. 인류가 옥수수를 미친 듯이 재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람의 입보다 산업의 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씹어먹는 달콤한 스위트콘은 전체의 일부일 뿐 압도적 물량은 가축 사료로 들어갑니다. 전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워 소돼지, 닭의 성장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고기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만들라는 소비의 요구에 옥수수는 정확히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연료입니다. 발효증류를 거쳐 만들어지는 바이오에탄올은 각국의 혼합 의무화 보조금 정책을 타고 커졌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라벨이 붙지만 재배 가공 과정의 에너지와 배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논쟁은 이어집니다. 식품 첨가물의 세계로 가면 옥수수는 더 보이지 않게 강해집니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 말토덱스트린, 각종 변성 전분, 유화제와 안정제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면 콘의 흔적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식품 재질, 접착제, 코팅, 바이오 플라스틱, 화장품 원료까지 옥수수는 사실상 탄소 소재의 주력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의 달콤함, 소스의 점성, 간식의 식감, 일회용품의 촉감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옥수수가 세계를 떠받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심어도 괜찮을까요?
여기엔 두 개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양, 다른 하나는 질소입니다. 옥수수는 효율이 높은 만큼 영양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연작하면 땅은 지치고 지력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미국 콘벨트에서는 콩과의 윤작이 표준이 됐습니다. 콩이 남긴 질소를 옥수수가 쓰고 옥수수가 남긴 잔사를 다시 토양으로 돌리는 순환을 설계하는 것이죠. 여기에 20세기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불리는 질소 비료하버 마이너스 보슈 공정가 합류하면서 전례 없는 수학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비료의 과잉 투입은 지하수 오염과 하구 부영 양화를 부르고 온실가스 배출에도 직결됩니다. 생산성을 키우는 만큼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술과 정책이 뒤따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변수는 유전자입니다. 병해충 저항성, 제초제 내성 등 GMO 옥수수는 이미 주요 생산국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확 안정성과 비용 절감, 토양 보전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저항성의 진화 단작화, 심화 시장 지배 구조 등 우려도 존재하죠. 현재까지 주류 과학계는 시판 GMO 식품의 안전성을 지지해왔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숫자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표시, 추적 가능성, 다품 종다품계 전략이 함께 가야 논쟁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재배하느냐지 무엇을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강냉이라고 부르는 말은 중국 강남에서 들여와 재배하던 강남곡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산간과 북방의 척박한 땅에서도 버텨준 덕에 지역 식문화의 한 축이 되었고 여름이면 달큰한 초당찰 옥수수가 늘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식용으로 보는 옥수수와 국가 차원의 옥수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의 감미, 과자의 바삭함, 종이컵의 코팅, 택배 상자의 접착 일상 저변에 수많은 공정에 옥수수 기반 소재가 들어갑니다. 직접 먹는다는 실감이 없을 뿐 우리는 이미 매일 옥수수를 소비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인류는 왜 옥수수를 미친 듯이 재배하는가? 첫째, 생물학적입니다. C사라는 체질, 높은 반환율, 넓은 적응성 자연이 준 강력한 카드입니다. 둘째, 역사적입니다. 콜럼버스 교환이 만든 세계적 확산, 닉스타마라 같은 지혜가 지킨 지역의 건강, 세자매 농법이 보여준 생태적 설계 문화가 더한 추진력입니다. 셋째, 경제적입니다. 사료 연료 소재라는 산업 수요가 만들어낸 안정적이면서도 거대한 시장 자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넷째, 정치적입니다. 보조금 관세 표준 에너지 정책이 재배 면적과 가격,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질문이 남습니다. 단일 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해도 되는가? 생산성을 위해 토양과 물, 생물 다양성을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가? 값싼 칼로리의 이면에서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해법의 방향은 보입니다. 단작을 줄이고 윤작 피복보정 경운 같은 재생농법을 늘리며 질소 효율을 개선하고 가축 사육과 사료 설계를 재검토하고 연료로 쓸 곡물의 사회적 비용을 투명하게 따져보는 이란 말씀으로 효율과 윤리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옥수수는 탓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쓰는 방식이 우리 문명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류가 옥수수를 미친 듯이 재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 자라고 많이 나오고 어디에나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편리의 대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있을까요? 한 알의 옥수수가 밥이 되고 고기가 되고 연료가 되고 플라스틱이 되는 동안 우리의 토양과 물, 공기,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얼마나 더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더 똑똑하게 재배할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옥수수의 시대는 인류의 시대와 함께 성숙해질 것입니다.